안녕하세요. 쌍봉이에요. 11월 4일 국내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25%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마이너스 0.36%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플러스 0.42%로 1183.79원입니다.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야심작 리니지 W 출시에도 60만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콘텐츠 게임 엔터 미디어 기업들이 너도나도 NFT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편의점이 상생 국민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오는 10일 금융위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판매사의 중징계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진로우 주식을 대거 처분했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4일 야심작 리니지 W 출시에도 60만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앞서 지난 8월 NC소프트가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트를 출시했던 날에도 1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게임 대장주였던 NC소프트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페이투윈 모델의 장점은 소수의 헤비유저 고과금으로 매출을 만들기 쉽다는 점이지만, 고과금에 질려버린 국내 이용자들의 이탈 방지 복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선언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FOMC 이후 안도감 유입의 미국 증시 강세와 연동된 흐름으로 상승 출발한 가운데 아시아 각국의 증시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또한 테이퍼링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코스피 조정이 이어져 온 만큼 한동안 증시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유동성 정책의 전환기를 맞은 만큼 투자 변동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콘텐츠 게임 엔터 미디어 기업들이 너도나도 NFT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NFT는 무분별한 복제가 가능했던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희소성을 블록체인으로 증명하는 기술을 말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NFT 사업이 기업의 실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탓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7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08억 원을 21.8% 하회하는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부문은 7, 8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회복세가 소폭 줄었지만 더현대서울 등 신규점 오픈 효과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GF 리테일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흥가와 관광지 상권 점포 매출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되며, 또 지난 9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도시락과 차별화 상품, 대용량 상품 등의 판매가 늘어난 것도 주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 상승과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대부분의 상품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며, 하반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고객 수요 변화에 따른 맞춤형 상품과 점포 운영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 금융위원회가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묻는 중징계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 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라임 펀드 외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등에 대한 제재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진로우 주식을 대거 처분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우는 미국 주택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팬데믹 승자로 불렸으나
지난 2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3분기 실적을 보고하면서 주가가 2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보고한 진로우는 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판매하는 오퍼 사업부를 없애고 인력의 25%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커져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